안녕하세요. 면접병 면접봐 영입니다. 자소 쓰느라 정신없죠? 자,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는 지금 면접을 먼저 준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수시 채용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소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이 생각을 깨고자 오늘 여러분들이 자주 하시는 면접에서의 실수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면접에서 이런 작은 몇 가지 실수로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를 알려드리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마인드 컨트롤도 하시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도 해보셔야 돼요. 자소서를 쓸 때부터 이런 면접 질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쓰시는 게 핵심이라는 거, 수시 채용에 맞는 병렬 준비 전략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내용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면접 보다가 감정에 북받쳐서 욱하는 경우예요. 면접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의외로 면접장에서 자신의 진위성이나 자신의 경험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면접관의 말에 감정적으로 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시를 한번 볼까요? 판매 아르바이트 당시에 이벤트 기획해서 뭐 매출 50% 이거 뭐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본인이 한 거 맞아요? 네,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실 그 이벤트 기획하는 거 쉽지 않은데 본인이 하신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대학 시절에 동아리 총무를 맡으면서 기획 이벤트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제가 했습니다. 경품 추첨. 근데 뭐 그런 거 이미 많이 하지 않나요? 뭐 특별한 거 같지는 않은데 뭐 좀 특별한 게 있을까요? 네, 아니 근데 제가 면접관분께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고 진짜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질문에 여러분 페이스 말리면 안 돼요. 우리가 면접관과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면접관 주도의 어떤 여러분들의 진위를 보기 위한 의도적으로 흔드는 질문에 여러분 휘말리지 마세요. 그럼 우리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아르바이트 당시에 이벤트 기획해서 뭐 매출 50% 이거 뭐 올렸다고 하는데, 이거 진짜 본인이 한 거 맞아요? 네, 진짜 제가 한 일이 맞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사실 그 이벤트 기획하는 거 쉽지 않은데 본인이 하신 거 한번 얘기해보세요. 대학 시절 동아리 총무를 맡으면서 기획 이벤트를 진행했던 경험을 살려서 경품 추첨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경품 추첨. 근데 뭐 그런 거 이미 많이 하지 않나요? 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구상했습니다. 증정 가능한 상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고객 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30명의 고객이 A 상품에 대해 니즈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 해당 상품을 드리는 이벤트를 실시해서 매출 30% 상승을 달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앞에서 욱하는 사람과 뒤에 침착하게 자기 말을 다하는 사람 있죠. 이 두 사람의 결정적 표현이 뭡니까? Yes, but이에요. 일단 인정을 하는 거야. 일단 면접관이 의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조차도 그냥 우리는 인정해. 자, 그럼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아야지 왜 그거를 의심을 하고 그렇게 물어보냐? 면접관이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면접관은요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인도 쫄려. 면접관도요 지금 되게 힘들고 바빠.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을 잘 정교하게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면접이나 활동을 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평가 내용이 여러분들의 답변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의 상황에서 여러분의 감정적으로 답변하는 게 굉장한 마이너스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스로 면접 중간에 현타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조금 더 잘 답변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망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도는 순간 어때요? 면접 중간에 계속해서 머리는 백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잘 침착하게 넘기는 화법으로 yes,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도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의 의도에 맞게 이 면접의 필드를 나의 판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리고 면접관들의 질문이 여러분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면접관들이 사실 여러분 공격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마음이 급하고 시간이 없고 평소에 그렇게 업무 지시를 했어. 아무래도 면접관들 중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꼰력이 아무래도 높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걸 그냥 여러분들이 상황적으로 이해를 해. 그냥 그게 뭐 여러분들이 뭐 안 좋아요, 뭐 이게 뭐 꼰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봐야 안 바뀌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가 상황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yes but 화법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끼리 스터디할 때 또는 자소서 쓸 때도 이런 내용을 썼을 때 면접관이 공격할 수 있겠다. 그런 포인트를 yes, but 이라는 표현으로 연습하는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유형은요, 두괄식이 안 되는 답변입니다. 두괄식이 뭐예요? 결과물을 수치 혹은 결과물 그 자체를 결론적으로 먼저 전달하는 건데, 이게 안 되고 또 배경, 프로세스, 의도 이런 걸 장황하게 설명하고 맨 끝에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면접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쁜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정보를 가지고 큰 결정을 빵빵 때려야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최대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훈련받고 매일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환경에 노출된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었던 대로 말해왔어. 근데 회사 가면 그게 안 된다니까요.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면접 장소에서 흔히 하시는 실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 지원자님, 편의점 알바했던 당시에 판매가 저조한 상품을 조사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제가 저녁 타임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그 오전에 일하시는 동료가 오전에 그 새로운 물량이 들어오느라 그 동료가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판매가 저조한 상품이 관리가 되지 않아서 불필요한 재고가 계속 나오게 되어서 그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이 계속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불필요한 재고 상품을 줄여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상황이 좀 어떠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필살기 그걸 3C와 4P로 미리 분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중에 면접관의 질문 의도에 맞게 하나만 뽑아서 두괄식으로 답변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치화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방법을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두괄식으로 하기 위한 3C, 4P 정리 작업, 필살기 분해 작업은 너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 예시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의문이 있어요. 결론을 먼저 던져버리면 저한테 아무 질문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에 대해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거는 면접관이 원하는 답변이 잘 정리가 안 됐을 때 그럴 수 있어요. 동문서답을 한다거나 면접관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무리 물어도 안 나올 경우에는 주제를 옮겨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잘 분해한 내용을 답변했을 때 아마 면접관들은 반드시 이런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자, 35번 지원자님, 편의점 알바했던 당시에 판매가 저조한 상품을 조사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 왜 하신 거예요? 불필요한 재고 상품을 줄여서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으로 인한 편의점의 매출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 사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본인이 굳이 이걸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나요? 유통기한이 지난 김밥을 사가시는 고객님도 있었고 고객 불만이 30%가 넘어가서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는 줄었나요? 그 재고 품목을 조사한 덕분에 총 7개의 재고 물량을 줄일 수가 있었고 점주님은 재고로 인한 손해가 20% 이상 줄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자주 하시는 실수 세 번째는요, 생각을 근거로 답변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어요. 예시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무에 필요한 강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업은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여러 거래처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영업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업이요? 그러니까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무보조 인턴을 했던 당시에 고객 관련 서류를 100페이지에서 10페이지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담당자가 부재한 상황임에도 5일 만에 마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시간을 좀 어떻게 단축시킬 수 있었나요? 상사의 요청사항을 세세하게 적었고 결과적으로 3가지 분류사항으로 나누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이를 빠르게 매칭시킬 수 있는 분류표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앞에서 보여드렸던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내 생각을 근거로 내 생각의 어떤 한정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 똑같은 단어를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문이 어디로 튈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요 분야 안에서 답이 나오면 제일 좋은데 내가 준비하지 않은 내용으로 질문이 튀는 거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살기를 준비하는 거, 자소서에서부터 이걸 염두에 둔 면접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내가 생각을 근거로 자소서에 작성을 하잖아요. 또는 면접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잖아요. 그럼 면접관이 갑자기 의도치 않은, 예상치 않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필살기로 한정해서 던지면 어때요? 내 경험에 한정해서 질문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필살기를 던졌다 하더라도 면접관이 그 단어나 자신의 개념 때문에 다르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확률 싸움이거든.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이런
이런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필살기 그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정리하면 진짜 모든 질문에 답변이 되냐? 그게 연결하는 기술이죠. 우리가 처음 했었던 화법 표현법이 뭐였어요? yes but이었죠. 그것처럼 면접관의 질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하는 답변을 먼저 던지고 그 답변의 근거인 나의 경험, 즉 필살기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경험만 잘 준비해 놓으면 웬만한 질문에는 다 필살기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성 공채가 떴다고 해서 어떤 특정 기업의 공채가 떴다고 해서 거기에 자소서에 목매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을 염두에 두고 자소서를 작성한다는 거, 그게 필살기이고 3C, 4P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하면서 오늘 여러분의 자소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너스인데요. 시선 처리와 말이 진짜 부자연스러운 유형이 있어요. 의외로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하셔서 이 경우가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은 스스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자, 여러분 이 상황 좀 어때요? 이거 보면 잘못된 건 아니야. 또 이것 때문에 떨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계속 전달이 되면요, 면접관 입장에서 좀 불안한 감은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모든 걸 짜여진 각본처럼 준비한 것 같아. 뭔가 암기한 내용만 얘기하는 것 같아. 이 말이 뭐예요? 이 사람이 저 암기 상황을 떠나는 순간 저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하는 거죠. 제가 이 영상에서 역량 구조도를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의 경험안을 5가지 관점으로 해석하는 거죠. 이 연습을 여러 차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나의 경험을 목표 달성 능력으로 답변하는 방법, 문제 해결 방식으로 답변하는 방법, 의사소통으로 답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선 처리가 부자연스럽고 뭔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이유는요, 내가 너무 스트릭트한 조건에서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벌써 버퍼링이 오는 거지. 그러니까 계속 다른 생각하게 되고 어떡하지? 내 마음속에 벌써 말은 하고 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머릿속에 새겨지는 상황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 상황을 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면서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 그것을 하는 게 뭐예요? 역량 구조도를 가지고 여러분의 필살기를 다 해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 자소서부터 면접까지 한 방에 끝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면접에 대한 여러분의 코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소서 면접은 하나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면접을 먼저 준비하고 그 내용을 자소서에 옮겨 적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공 취업과 멋진 커리어를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 이영이었습니다. 면접 어렵다. 진짜 면접자들 힘내세요. 화이팅! 응원합니다.